정체입니다.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연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연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여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연주 의원님. 이게요. 그냥 한일 간의 관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미일 이런 이제 협력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지소미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이 배후에 어쨌든 간에 이게 딱 그러니까 양보안이 나오자마자 그때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이 내가 사실은 주선했다 이렇게 또 자랑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미국 순방 4월 달인가요? 네. 예정돼 있죠. 미국 순방 또 그 미국 순방 가서 어떤 성과 내지는 어떤 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저는 한 상반기 내내 그렇죠. 같은데요. 네. 네. 외교가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 또 그 뒤에도 이어지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또 경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박수 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좀 화가 났어요. 우선 이번 그 한일 회담 이후에 양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지 금방 드러납니다. 기시다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대폭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일본 국민들이 이번 회담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일본이 학수고대하던 해법이었다 하면서 일본도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평가를 해서 아주 잘 됐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를 하는 거지 일본인과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외교의 기본을 바꾸는 발언들에 또 깜짝 놀랐는데 그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담당 실무자가 주고받는 협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 세상에 어떤 외교가 주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줍니까? 게다가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도 있는데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 피해자인데 우리 일제강제징용 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라고 애를 써야 되는 건지 주객이 전도된 외교의 현장에서 국익은 실종되고 국민들의 자존감에 정말 큰 상처를 입힌 일대 사건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좀 화가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아니 일본한테 박수 받는데 그럼 우리 국민은요. 일본한테만 일본이 학수고대하던 해법 일본도 놀랄만한 그런 해법을 일본한테 주고 일본한테 선물 주고 숙제만 받아오면 우리 국민들이 화나죠. 네. 사실 또 한 가지 보면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보면 화이트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요. 진전이 없어요. 네. 네. 근데 또 사실은 네. 어떤 면에서는 한 2년 전인가요? 그때가 네. 그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가 언제죠? 한 3년 전인가? 3년 됐나요? 네. 하여간 그때만 하더라도 수출 규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타격이 좀 있었죠.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네. 우리가 극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를 악물고 예. 말하자면 국산화를 위한 노력들도 하고 지금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국산화가 진전이 됐고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향후의 전략적인 상황을 봤을 때 결국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제 몇 년 전에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덜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산을 열심히 해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한테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쳐보면 물론 뭐 득이 없지 않겠지만 이것이 뭐 엄청나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확답이 없다.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이제 뚝이 터졌다. 그래서 뚝이 터져서 그냥 그동안 우리한테 눈치 보느라고 우리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일본에서 일본 말 못하던 극우 정치인들이 제대로 말 못하던 것도 다 쏟아낸 거 아니냐. 위안부, 독도, 네, 후쿠시마 수산물 오염. 그래서 아니 걱정이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걱정이 되고 저는 말이죠. 이제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 때 사실 말씀을 뭐 조금 이제 그 마치 일본의 책임이 없다. 뭐 국권의 상실은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들리게 말씀하셔서 유감이긴 하지만 그 진위는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뭐 선회를 하더라도요. 그 선의를 그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만약에 그렇게 보면 자국 중심 외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그런데 굉장히 그 우리 중심을 완전히 상실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강대국 그것도 특히 이제 미국에서 압박하고 일본에서 압박하니 일본이 우리보다 강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사대 외교적인 행태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이나 중심이 뭐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처음 가기 전부터 한국의 전략은 뭐였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생각, 민초들의 생각은 좀 별로 그 개념치 않고 너무 기득권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또 뭐냐? 이게 구한말에 우리 조선이 잘못한 부분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잘못한 게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대 외교를 너무 심하게 해서 중심이 없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강대국들끼리 막 하다가 결국 우리는 그냥 우리 의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득권 외교. 그냥 민초들의 어떤 의지나 의병들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그냥 기득권자들이 그냥 알아서 뚝딱거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큰 틀에서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저는 속상하고. 네, 우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위안부 협상과 관련하여 2015년에 사실 기시다 총리가 그때 외무상이었잖아요. 네, 위안부 그래서, 합의의 주역입니다. 예, 그래서 화해와 치유대단 그리고 10억 불. 예, 아마도 저는 위안부에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 언론 보도도 그렇고 네. 그 10억 당시 엔이었습니다. 그때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네. 그 협상이다. 그거 실행하라, 이행하라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외신에서는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 유감 표명을 했는데요. 일본 언론에 대해서. 네. 근데 일본 언론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이제. 예. 그리고 독도와 관련해서도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말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답변이 그래요.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했지. 그런 말이 없었다라고 답한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후쿠시마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후쿠시마 수입물 재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이 오염수라고 하시면 안 돼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입니다. 방사능 오염수죠. 예, 네. 이 유출 문제는 특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보도 보고 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한일 회담의 여파는 국익과 국민 건강과 국민 자존감과 등과 연관하여 계속된다. ING형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도탄광 관련하여서도 사도탄광 유네스코 등재도 강제징용 등 반인권 노동, 반인륜 범죄는 빼고 유네스코 등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확실한 반대의 뜻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의 속마음은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님.
예, 하여튼 지금 보면요, 그 독도 문제는 정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일본 신문들은 NHK 같은 공영방송도 보도를 하고요. 네. 교도통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 정부의 입장들을 많이 보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한 걸 보면 이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거나 이게 사실이거나 아니면 기시다 총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정부는 절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또는 일본 언론을 상대로 어떤 액션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닌가 보다. 다만 의제는 아니다. 논의된 바 논의는 없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가 주고받은 건 아니고 그냥 일본 총리가 하는 얘기를 그냥 들으셨나 보다. 근데 그것도 되게 저희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문제죠. 그런 문제도 굉장히 이게 영토 문제인데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대응을 하다니. 근데 실제로요. 그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언급, 제기 등의 표현 대신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한다는 뜻의 논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논의된 바 없다라고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나와서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지 그 얘기가 안 올라왔다고 아니 하지 근데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독도 위안부 문제는 논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논의는 안 됐겠죠. 수산물 문제는 공개 못해. 그럼 수산물 문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그건 논의까지 했나 보죠. 수산물 문제는. 그러면 이거는 사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서는 이게 방일 전부터 네.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의원 연맹 간에 그 구성원 간에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국민 건강을 고려할 때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 모든 이슈들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전략적 우위에 있는 이슈예요. 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산물 문제도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이슈고요. 네. 위안부도 그렇고 강제동원도 그렇고 일본은 꼼짝 못하는 이슈고 우리는 큰 소리 치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바로 이번에 어떻게 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좀 답답하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급할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왜 이 전략적 우위에 있는 이슈를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뭔가 우리가 열의해서 그냥 다 내주는 것 같은 스탠스로 가고 있느냐. 이건 뭔가 이거는 외교를요. 제일 중요한 게요. 외교는 전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고받는 겁니다. 외교는. 아니 당연히 주고받는 거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외교 성적표를 들고 오셨을까? 일본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오에 겐자부로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일본은 아무리 사죄해도 충분하지 못할 만큼의 막대한 범죄를 한국에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과거 역사를 그냥 두고 가자고요.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그 감정을 떠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하게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보수 정권들도 이거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와 이 강제동원 부분도요. 그죠? 근데 그 마지노선이 지금 깨진 거거든요. 그러게요. 외국 보도 이 걸림돌 얘기하면서 이거 언론 탓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건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가야 될 일입니다. 즉답 못한다, 대답 못한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때 아니게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최민희 의원님? 이 발단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안도 없으면서 라고 발언했다는 말을 언론에 나와서 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생각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양산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시는데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도 보면
그냥 한번 기준을 정하면 이렇게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합해서 하나 돼서 가는 거 이게 그냥 나온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용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왈가왈부할 거리냐.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서 무슨 현안에 대해서 화끈한 입장을 내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민주당이 단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 상식 아닙니까?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우리 정부가 사실 여러 가지 좀 비판받는 부분도 많고요. 또 국민의힘도 보면 이번 전대 이후에 보면 별로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저는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좀 이렇게 좀 다른 면모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과거처럼 너무 틀에 박힌 그러니까 뭐 어떤 대통령 하신 분이 한마디 하면 그분의 말에 따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그동안 보수 정권들이 계속 지켜왔던 그런 마지노선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스탠스도 다 없어지고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정치 고질적인 병폐구나. 그리고 이제는요 아마 지지자들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정치인을 이렇게 좋아한다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실 과거에 그렇게 정치를 해왔는데 네.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박용진 의원한테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냥 뭐 친년 일색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그냥 일방통행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일방통행. 저는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자체도 네. 그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데 굳이 거기 참여해가지고 들러리 서줄 필요가 있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역시 예상대로 그냥 그 친윤 일색으로 갔고 그냥 한마디로 이게 무슨 친윤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그냥 윤석열 사당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옛날에 여러 어떤 생각과 노선 이런 것도 다 사라졌죠. 지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씀하시면 사실 이런 일본 문제 이런 것들은요. 이런 민족주의적인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보수가 들고 근데 일어나야 될 일 아닙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 하다못해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째 이렇게 갈 수가 있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당무 개입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개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 친윤 일색 지도부가 구성됐고 그래서 그나마 그동안에 당정 간에 유지되었던 건강한 긴장 관계는 사라지고 네. 예, 일방 통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 회담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를 제외하고 건강한 문제 제기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점점점 이러다가 국민의힘은 민심과 유리되고 대통령과 친해지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가를 생각할 것이냐, 당을 생각할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따를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일단 그 윤심, 윤석열의 힘을 믿는 건가요? 그럼? 글쎄요. 저는 글쎄 이제 30% 중반의 지지율이잖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닌데 이게 아니, 집권 초에 네.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자는 당원과 끝났어요, 우리 시.